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이 북한이 유엔 군축회의에서 핵 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 EU가 신뢰 구축을 위한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했습니다. 또 비핵화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고 국제 핵활동 감시기구에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의 제네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가 북한의 군축회의 발언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없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보 또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비핵화 협상에 조속히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추가 도발 자제 등 신뢰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순회 의장국인 크로아티아 대표부는 군축회의에서 유럽연합을 대표해 북한의 협상 복귀와 핵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And abandoning all it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as requir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Until the DPRK takes concrete actions, we will continue to strictly enforce existing sanctions. 앞서 21일 군축회의에서 북한 측은 미국을 탓하면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약속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말했고 미국 측은 우려를 표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회담 비핵화 약속 이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We have already warned that if the United States misjudges our patience, tries to enforce unilateral demand upon us and persists in imposing sanctions and pressure against my country, we may be compelled to seek a new path for defending our sovereignty and supreme national interests. My hope is that they're not talking about moving away from that agreement that was reached between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in 2018. 유럽연합은 이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과 핵확산 방지 조약, 국제 원자력 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은 정상국가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국제 핵 감시 기구와 조약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군의 핵탐지 전문 특수정찰기가 21일 한국 동해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용기 추적 민간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핵 폭발을 탐지하고 샘플을 수집하는 데 특화된 미 공군의 콘스턴트 피닉스 WC-135W가 현지 시간으로 21일 오키나와 가데나 주일 미군 기지에서 이륙해 동해상공을 비행했습니다. WC-135W는 동체 옆에 달린 엔진 형태의 대기 표본 수집 장비로 방사성 물질을 탐지할 수 있으며 지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됐을 때도 한반도 상공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이 지난 연말을 전후해 미사일 발사 동향을 탐지하는 정찰기를 주로 한국 상공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왔지만 핵탐지 전문 특수정찰기를 파견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의 해군 사령관들이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 안보 협력을 위한 원탁회의를 가졌습니다. 각국의 안보 위협을 확인하고 연합태세를 공고히 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해외 주둔 함대로는 최대 규모인 일본 요코스카의 미 7함대 블루리지호입니다. 지난 17일 빌 매즈 미 7함대 사령관과 한국의 이성환 해군 작전사령관, 또 일본의 히로유키 카스이 해상자위대 사령관과 호주의 조나단 매드 왕립 해군사령관이 블루리지호에서 사령관 원탁회의를 가졌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들 4개국 사령관들이 인도태평양 지역 연합훈련과 해양법, 규범 등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 공유와 해상합동훈련을 통한 인도태평양 지역 내 권역별 안보협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된 겁니다. 회의를 주관한 매즈 미 7함대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논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뒷받침하는 견고한 협력 관계를 사전에 구축하려는 노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8년 합의한 다국적 해군 연합훈련 태평양 선봉훈련이 지난해에 진행된 뒤 열린 첫 사령관 회의입니다. 사령관들은 훈련 당시 괌과 마리아나 제도 인근 해상의 구축함 등을 파견해 연합기동과 대잠수함 훈련 등 인도태평양 지역 연합방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당시 북한 대외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한국 해군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미국 주도의 전쟁 연습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었습니다. 이번에 회의에 참석한 4개국 해군 사령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핵심 위협을 확인하고 연합훈련을 통한 합동 대비 태세를 강화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이 북한은 해마다 식량난을 겪으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북한이 식량을 증산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은 구조개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북한 당국은 농업을 독려하고 있지만 농업을 정치 논리로 보는 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농업을 경제 건설의 주타격 전방이라고 강조한 후 농업 증산을 대대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륜 돌파전의 주타격 전방, 농업 부문에서 이룩되고 있는 혁신적인 소식들은 계속... 북한 당국은 지난해 대풍작을 했다고 주장하며 농업의 과학화, 기계화, 종자혁명의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위성 등으로 북한을 분석하는 국제기구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북한을 다시 식량 부족 국가에 포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주타격 전방 구호나 기계 과학화를 외치지 않아도 농업 구조를 개혁하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very simple. They need to decollectivize. Maybe not all at once decollectivize, but they need to be moving steadily toward decollectivization. What that means is family farms. 브라운 교수는 이어 과거 중국처럼 경작지를 농가에 분배하고 자율 생산과 판매를 허용하면 생산량을 크게 높일 수 있다며 북한처럼 척박한 환경이던 산둥성이 가족농 전환 후 5년 만에 생산량이 50% 증가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상황을 몰락한 옛 소련에 비유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소련은 사유재산을 허용하지 않아 부정부패가 만연해졌고 결국 체제 붕괴로 이어졌지만 개인농과 자유로운 생산 판매를 허용했던 중국은 정권을 유지하며 식량 문제까지 해결했다는 겁니다. It's again similar to the Soviet situation after Gorbachev took power. What was the main difference between Russia and China? Why China succeeded? Because private property was allowed in China. 북한 당국이 앞서 밝혔던 포전 담당자는 외부 기대와 달리 가정농이 아니라 군조 관리에 그쳤고 당국자나 군대가 군량미 등 여러 구실로 식량을 가져가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진정한 자력갱생은요, 바로 농민들이 농장 포전을 자기 집 포전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말로만 분조관리제, 포전도급제 하지 말고 1946년 3월 토지개혁을 했을 때처럼 땅을 세대별로 다 나누어주고. 하지만 북한 당국은 농업을 정치적 문제와 연계시키며 자력갱생을 통해 사회주의 경영 방식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논리보다 정치적 논리를 계속 앞세우는 한 북한의 식량 문제는 해결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마크 램버트 대북 특사가 국제기구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임무를 전담하는 특별대사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 전문 매체 포린 폴리시는 22일 미국 내 소식통들을 인용해 램버트 특사가 UN 등 국제기구에서 중국의 영향력 증가를 막는 업무를 전담하는 특사로 임명됐으며 이 같은 인선이 지난주 상원 외교위원회에도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국무부 부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세계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또다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22일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19에서 북한은 지난해와 같은 10점 만점에 1.08점을 받아 전년처럼 조사 대상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전년과 같은 8점으로 23위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2단계 떨어졌으며 이번에도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돼 완전한 민주국가로 분류된 22개국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지수는 각 나라의 선거 절차와 다원주의, 정부의 기능과 정치 참여, 시민 자유 등 5가지 척도로 평가되는데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스웨덴이 각각 1, 2, 3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민간단체인 아시아재단은 2020년 아시아재단 개발 펠로우 12명에 탈북민 박대현 씨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재단 개발 펠로우는 아시아 지역에서 40세 이하 인재 10명가량을 선정해 리더십 교육과 네트워크 형성 등을 위한 국제 연수 프로그램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씨는 한국을 대표한 펠로우로 선정됐으며 인도,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뽑힌 11명의 펠로우들과 함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